안녕하세요. 힐리언스 코운동센터 강사 서정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해부학적 용어들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체는 많고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움직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체의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면과 세 가지 축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이를 시상면, 그리고 관상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면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상면은 우리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가상의 면으로 관절의 움직임 각도가 늘어나는 굴곡, 그리고 각도가 줄어드는 신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상면은 신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으로 우리 신체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외전, 그리고 신체의 중심에서 가까워지는 내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면이라는 면이 있는데요. 수평면은 신체를 상하로 나누고 외전과 내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체는 이처럼 많은 동작을 하는데 단순히 관절만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근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의식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조절할 수 있는 골격근, 그리고 심장을 떼게 하는 심장근, 그리고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내장근, 총 3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골격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아 의식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수위근이며, 근육의 핵이 여러 개인 다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근은 우리의 골격에 붙어 있어 기량작용을 하며, 그렇다 보니 다른 신장근이나 내장근보다 금방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골격근은 여러 역할을 하다 보니 근육의 역할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근육의 형태는 7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륜근. 구륜근은 표정근의 일종으로 동그라미 모양의 근육을 말하며 수축 시 길이가 감소하여 지름이 감소하는 닿는 근육을 의미하고 입 주위의 근육을 구륜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사상근. 방사상근은 대흉근, 소흉근, 그리고 중둔근, 광배근처럼 근섬유가 하나의 부착점에서 넓게 나오는 그물망 모양의 근육입니다. 자, 중축근. 근육의 방향이 뼈의 방향과 일치하는 근육으로 방추 모양으로 생긴 근육으로 상한 이두근 또는 내측간근, 외측간근이라고 합니다. 반익상근. 근섬유가 뼈의 넓은 부분에서 나와 하나의 건으로 비스듬히 뻗어나가는 근육을 말합니다. 익상근. 익상근은 근섬유가 건의 옆에 붙어서 뻗어나는 근육으로 이런 익상근이 한 개의 건에 집중되어 붙는 근육을 다익상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추근. 방추근은 근육의 방향이나 뼈의 방향과 일치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형태의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이 근육들이 단순히 수축만으로 관절을 움직이게 만들까요? 근육은 짧아지면서 힘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천천히 길어지면서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는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등장성 수축, 그리고 등척성 수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속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관절이 운동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즉 근육이 수축하는 등장성 수축,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 없이 정적으로 수축하는 등척성 수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한 힘으로 수축하는 등속성 수축으로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등장성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만들어내는 단축성 수축, 그리고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을 발생하는 신장성 수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등장성 수축 위주의 운동, 그리고 필라테스는 신장성 수축 위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근육이 힘을 발생하는 수축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근육 하나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 근육은 인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러 근육이 협력하여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인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즉 각자 근육의 역할에 따라서 주동근, 기랑근, 그리고 협력근으로 나타냅니다. 주동근은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근육을 말하며, 기랑근은 이와 반대로 주동근 수축 시 반대로 작용하는 근육을, 그리고 주동근을 도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을 협력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체가 움직일 때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에서 중추신경이 몸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며 혈액을 순환시키는 혈관을 보호하는 목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작은 경추라는 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큰 근육이 아닌 작은 근육들의 작용으로 굴곡, 신전, 그리고 회전이라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목의 굴곡은 흉쇄유돌근, 경장근, 그리고 전사각근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중사각근, 후사각근 등이 굴곡 시 협력하여 굴곡이라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목의 신전입니다. 목의 신전은 췌장근, 경반극근, 장늑근, 그리고 상부 승모근 등의 수축으로 경추극간근, 다혈근, 견갑거근 등의 도움을 받아 신전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처럼 목은 구조물들이 작다 보니 큰 근육보다 작은 근육들이 서로 협력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동작의 움직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부위입니다. 자, 다음은 어깨관절입니다. 어깨관절은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만큼 각 근육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만큼 잘못된 근육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깨관절은 대부분 견갑골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 시간만은 그냥 따로따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관절은 굴곡, 신전, 외전, 내전, 그리고 수평 벌림, 수평 모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입니다. 어깨관절의 굴곡은 전삼각근과 오해하근의 수축과 대흉근, 중삼각근, 그리고 정거근의 도움을 받아 굴곡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정거근은 어깨의 움직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전은 광배근, 그리고 후삼각근, 대원근의 수축과 상완 삼두근, 즉 상완 삼두근의 장두의 도움을 받아 신전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외전입니다. 어깨 관절의 외전은 중삼각근과 극상근의 수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삼각근만 외전 동작에서 사용이 된다면 극상근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큰 근육만을 사용하는 움직임은 다른 작은 근육의 사용을 억제하여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평 벌림은 후면 삼각근의 수축으로 이루어지며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의 도움으로 수평 벌림이라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와 반대인 수평 모음은 대흉근으로 수축과 전 삼각근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외회전과 내회전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어깨의 회전 동작은 회전근개의 도움으로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외회전은 극하근과 소호근의 수축과 그리고 후면 삼각근의 도움으로, 그리고 내회전은 견갑하근, 대흉근, 광배근, 그리고 대원근의 수축으로 내회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깨 관절의 움직임 시 견갑골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의 관절만이 순수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견갑골의 움직임과 같이 일어나야 하며 우리의 어깨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견갑골의 움직임은 거상, 그리고 외전, 내전, 그리고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견갑골의 외전은 전인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내전은 후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견갑골의 상부 승모근과 견갑거근의 수축과 능형근의 도움을 받아 거상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견갑골의 내전은 중부 승모근, 대능형근, 그리고 소능형근, 그리고 하부 승모근, 그리고 견갑거근의 수축으로 나타납니다. 어깨 관절의 외전 또는 굴곡 시 견갑골은 정거근의 수축과 소흉근의 도움을 받아 상방회전해야 하며 어깨 관절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견갑골의 하강은 중, 하부 승모근의 수축과 광배근, 대흉근, 그리고 소흉근의 도움으로 하강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몸통의 움직임입니다. 몸통은 굴곡, 신전, 그리고 회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근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굴곡은 복근 중에서도 복직근, 그리고 외복사근, 내복사근의 수축과 장요근의 도움으로 굴곡이 일어나며, 신전은 척추 기립근과 대둔근의 수축으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통 회전은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의 수축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같은 쪽에 있는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아닌 서로 반대 방향의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의 수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통을 내가 왼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왼쪽에 대한 외복사근, 그리고 오른쪽에 대한 내복사근의 수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근은 요방형근과 내외복사근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반은 상지와 하지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각 근육에 시작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골반은 어깨 관절처럼 굴곡, 신전, 외전, 내전, 그리고 회전 등 많은 움직임이 생기는 곳으로 많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동작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고관절의 굴곡은 장골근, 장요근과 수축, 그리고 대퇴근, 봉공근, 대퇴근막장근 등 근육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며, 신전은 대둔근과 슬개근으로 만들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슬개근은 골반에 붙어서 종아리 뒤쪽에 붙어 있다 보니 무릎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외전은 중둔근과 소둔근 수축과 대둔근, 대퇴근막장근, 봉공근, 그리고 골반 안쪽에 붙어 있는 내폐쇄근, 상하상자근의 도움으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내전은 내전근, 칠곡근, 그리고 박근의 수축으로 일어나며 외폐쇄근의 도움을 받아 일어납니다. 여기서 내전근은 단순히 내전의 움직임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고관절 굴곡 후 신전 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회전. 외회전은 이상근, 내외폐쇄근, 대퇴방형근, 상하상자근의 수축과 봉공근, 대퇴 이두근, 중둔근, 장요근 등의 도움으로 외회전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이상근 같은 경우는 고관절의 굴곡의 각도에 따라서 외회전을 또는 내회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회전은 소둔근의 앞쪽 섬유와 대퇴근막장근, 그리고 중둔근의 앞쪽 섬유의 수축으로 만들어지며 방건양근, 방망양근, 그리고 내전근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체는 한 가지 동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근육의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체는 단순한 2차원적인 움직임이 아닌 다양한 움직임, 즉 3차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한 관계로 서로 도와 동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각 근육이 어떤 원리와 역할을 하는지,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으로 우리 근육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